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날 책방입니다. 네, 오늘도 버벅거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소설이라고 이름 붙은 분류된 책을 갖고 왔어요.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 어우, 막 제목부터 그냥 훅 아, 우리 아이한테는 이 책을 읽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제목을 단 소설인데요. 이꽃님 작가 아시나요? 네. 짜잔. 네. 문학동네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을 했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막 오글거리는 이런 제목의 작품으로 이제 대상도 수상을 하셨던 이력을 갖고 있는 이꽃님 작가가 이번에는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청소년 소설, 장편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량상으로나 중편 정도 될 것 같아요. 된 책인데, 제목 때문에 사실은 궁금해하고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 놓고 이제 이꽃님 작가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책방에는 이제 부모하고 함께 오는 이제 청소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중고등학생 애들로 보이는 몇 살 이제 딱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보는 책들 이렇게 보다 보면 청소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그다지 사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이는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봤던 그런 책인데요. 이꽃님 작가 다른 작품들도 쫙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7세 소녀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여기엔 절친으로 묘사되는 두 친구가 나와요. 두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고등학생이고, 한 친구는 이제 좀 잘 사는 집,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가난한 집. 두 친구가 나오는데, 이들의 우정은 과연 진짜였을까? 찐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을 해 먹은 그런 관계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학교 공터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고, 그 유력한 용의자로 그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누굴까?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 가난한 친구, 이 친구가 좀 부잣집 그 딸인 것 같죠. 이 둘에 얽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되자마자 이 둘에 대한 평판 이라고 그럴까? 그럴 줄 알아서 걔 이상한 애였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꽃님 작가는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넣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 나오자마자 출간 즉시 영화화 결정이라는 타이틀도 들어가 있는 책인데, 출간 즉시 판권 수출 계약. 정말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빠른 스피디한 전개와 장면 구성들, 이런 것들로 여기서는 막 미친 몰입감이다 막 이런 표현들도 썼는데, 정말 글을 잘 쓰시는구나. 소설은 역시 사건 스피디한 사건 전개 막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쓴 소설이다.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도 되게 많은, 요즘처럼 이렇게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의 말, 상처 주는 말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그냥 청소년 소설로만 읽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작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이렇게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선생님이거나 누군가의 이모나 삼촌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작가부터 가볼까요? 이꽃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문학동네 수상자들이 정말 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지은 책으로 청소년 소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름을 훔친 소년, 소녀를 위한 페미니즘, 동화 악당이 사는 집, 귀신 고민 해결사,
있다. 제목들이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뒤로 가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7세 소녀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라는 카피가 있고요. 단짝 친구 서은이가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누가 내 친구 서은이를 죽인 걸까? 압도적 몰입감, 휘몰아치는 전개,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이 소설은 진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종종 진실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진실은 사실 그대로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얘기가 되어 있으면서 뭐랄까 작가의 현재 고민 지점들이 이런 작품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 또 하나의 친구, 그러니까 용의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결말이 누구일진 모르겠지만 결말이 어쨌든 이 친구는 이렇게 가해자는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아이가 친구를 죽인 나쁜 년. 뭐 이렇게 묘사가 되고, 뭐 정황들이라든지 사람들의 막 목격담, 이야기들, 말들, 막 이런 것들이 이 아이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 소설에서는 다른 어떤 반전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아마 영화나 이렇게 뭐로 다른 걸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이미 알고 결말을 아는 상태가 됐으니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 이렇게 등장인물로 맞고 연출을 어떻게 또 해낼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한데 이야기는 한번 딱 읽고 나면 또 보고 싶지는 않은. 너무 잘 읽은, 정말 한 번 잡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쫙 읽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이기도 하고, 제목은 선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책은 뭔가 건전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건강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학교에서 벌어진 절친의 죽음, 그 죽음의 용의자가 된 그 친구, 그 둘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재밌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등장인물, 장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이제 뭐 인터뷰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제 이 자체가 하나하나가 막 다 그 배경과 사건의 전개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어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장면들을 샥샥샥샥, 이렇게, 뭐랄까, 정말 이렇게, 스피디하게, 긴박감 넘치게, 다음 어떻게 된 걸까 막 궁금하게 하면서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말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먼저 이 소설은 어떤 사건과도 무관한 순수한 창작물임을 밝혀야겠다. 사실 이 작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과 주장과 막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떤 진실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거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물임을 밝혀야겠다라고 먼저 선을 그으셨고요. 이 글을 쓰면서 혹시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몇 번이나 글을 멈춰야 했고 많은 밤을 뒤척여야 했다. 죽이고 싶은 아이는 진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나는 종종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진실은 사실 그대로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말 그렇죠. 많이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뭐 보나 마나야 뭐 아닌 굴뚝에 뭐죠? 불나겠어. 아닌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사실인 것처럼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곤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진실이라는 것은 참 많이 변한다.
아주 오래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재판을 받게 했다. 진실은 어쩌면 그런 것일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라고. 그때는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나중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의심하는 일은 생각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조용히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모두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다고 생각한다. 특히 범죄에 대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가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절망스러울 거다.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모두가 네가 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세웠을 때 나는 얼마나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용의자로 몰린 그 주인공, 제가 정말 죽였으면 어떡하죠? 이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데 내가 죽였대잖아요. 이런. 그 다음부터는 억울할 것이고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의심하기에 이르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주연이가 그 용의자예요. 참 불쌍한 아이다. 엄마 아빠마저도 주연이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던 서은이마저 주연이를 친구로 생각한 적 없다고 했으니.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주연이를 믿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마지막으로 주연이를 믿어주겠다고 했던 장 변호사마저 끝내 주연이를 믿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주연이는 끝까지 자신의 결박을 말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여전히 주연이가 못마땅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주연이를 미워할 만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하잖아요. 작가는 소설 속의 인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웠다. 이 말 되게 멋있었어요. 작가는 소설 속의 인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물음표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때문에 나는 글 속의 인물 중 누구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이번 이야기에서만큼은 서은이를 안타깝게 보내고 시작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은이에게 용서를 빈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함께 살펴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6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여름방학 청소년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범죄, 학원물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공이 되면 공포물로 이렇게 확 바뀔 수도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범죄물 이런 그런 이야기들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베스트에 진입해 있긴 하지만 더 많이 읽힐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한 번씩들 보세요. 안녕.